전기요금 때문에 에어컨 못 켜고 계신가요? 정부가 매년 70만 원을 드리고 있는데 모르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보세요. 전기요금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은 무료이니 오른쪽 아래에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난 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있었습니다. 연일 35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서도 에어컨을 켜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전기요금이 무서워서 말입니다. 서울 영등포구에 사시는 72살 박순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어컨이 거실에 하나 있는데 버튼도 못 눌러봤어요. 한번 켜면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올지 무서워서요. 박 할머니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정부로부터 매월 생계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자신이 에너지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동사무소에서 한번 들어본 적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에너지 바우처가 뭔지는 알고 계셨지만 어떻게 신청하는지,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 그리고 받은 후에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전혀 모르셨습니다. 뭔가 복잡할 것 같아서 그냥 포기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신청해도 될까 싶기도 하고요. 할머니 같은 어르신들이 전국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한국에너지공단 자료를 보면 2024년 기준으로 에너지 바우처 예산의 약 30%가 사용되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이는 약 2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200억 원이면 2만 가구의 어르신들이 1년 동안 냉난방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돈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2025년부터는 더욱 사용하기 쉽게 바뀌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안내에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에너지 바우처 제도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사용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 인터넷 신청이 어렵고 복잡한 절차 때문에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가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그 제도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박 할머니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부에서 도와주려고 하는 건 고마운데 우리 같은 늙은 사람도 쉽게 쓸 수 있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할머니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야 할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에너지 바우처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어르신들께서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들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정부에서 어르신들의 냉난방비를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름에는 에어컨 전기요금을, 겨울에는 난방비를 정부에서 대신 내드리는 겁니다. 2025년부터는 이 제도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여름 바우처, 겨울 바우처를 따로 받아야 했는데 이제는 1년치를 한 번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원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은 1년에 29만 5천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분이 함께 사시면 40만 7천 원입니다. 세 분이 함께 사시면 53만 2천 원입니다. 네 분 이상이 함께 사시면 70만 1천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요? 여름에는 전기요금을 낼 수 있고 겨울에는 도시가스비, 연탄값, 등유값 등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르신들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여야 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하나라도 받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1960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이 해당됩니다. 만약 65세가 안 되셨어도 집에 장애인이 계시거나 임산부가 계시거나 어린아이가 있으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양원 같은 시설에 들어가 계시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정부에서 연탄 쿠폰이나 다른 난방비 지원을 받고 계시면 중복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제 언제 신청하고 언제 사용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은 2025년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거의 7개월 동안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사용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거의 1년 동안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여름 바우처와 겨울 바우처를 나누어서 줬는데 2025년부터는 이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1년치를 한 번에 받으시고 언제든지 원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름에 에어컨을 많이 사용하셔서 전기요금이 많이 나왔다면 1년치 바우처를 여름에 다 사용하셔도 됩니다. 반대로 겨울 난방비가 많이 걱정되신다면 바우처를 겨울에 집중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인데 왜 많은 어르신들이 사용하지 못하실까요? 첫 번째 이유는 신청 방법을 모르시기 때문입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실 수 있는데 어떤 서류를 가져가야 하는지, 언제 가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사용 방법을 모르시기 때문입니다. 바우처를 받았는데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서 그냥 두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디지털 격차입니다.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는데 어르신들께서는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시죠. 박순자 할머니처럼 제도는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 사용하지 못하시는 어르신들이 전국에 수만 명이 계십니다. 이분들을 위해서는 더 쉽고 친절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준비한 에너지 바우처 예산 중에서 매년 30%가 사용되지 않고 사라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1,000억 원을 준비했는데 300억 원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아서 그냥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이 300억 원이면 10만 가구의 어르신들이 1년 동안 냉난방 걱정 없이 사실 수 있는 돈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부산시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2024년 부산시 에너지 바우처 사용률은 68%였습니다. 10명 중 3명이 바우처를 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전라북도는 더 심각했습니다. 사용률이 62%밖에 안 됐습니다. 10명 중 4명이 바우처를 받지 못한 겁니다. 지금까지 문제점들을 살펴봤는데 이제는 해결 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르신들이 에너지 바우처를 쉽게 사용하실 수 있을까요? 먼저 현재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어르신들이 에너지 바우처를 받으시면 카드 하나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카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거의 없습니다. 마치 스마트폰을 사면서 사용 설명서 없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인천에 사시는 이순옥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카드를 받긴 받았는데 이게 신용카드인지 뭔지도 모르겠어요. 가게에서 어떻게 써야 하는지, 비밀번호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무서워서 못 써요. 이 할머니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받기만 하고 사용법을 모르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요? 첫 번째, 사용법 설명 가이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어르신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된 안내문을 만들어야 합니다. 1단계 가게에 가세요. 2단계 카드를 내세요. 3단계 비밀번호를 누르세요.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이 안내문을 바우처와 함께 드려야 합니다. 카드만 덩그러니 주지 말고 사용법을 함께 알려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 전화 기반 음성 서비스를 도입해야 합니다. 어르신들은 인터넷보다 전화가 익숙하십니다. 그래서 전화로 문의할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사용법이 궁금하시면 1600에 3190으로 전화하세요. 이런 식으로 안내해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는 상담원들이 친절하게 설명해 드려야 합니다. 세 번째, 신청할 때 담당 공무원이 1대1로 안내해 드리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은 그냥 신청서 작성하세요. 카드 받아가세요 하고 끝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르신, 이 카드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름에는 전기요금이 자동으로 차감되고 겨울에는 연탄 가게나 도시가스 회사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라고 자세히 설명해 드려야 합니다. 네 번째, 사용처 정보를 명확히 제공해야 합니다. 우리 동네에서 에너지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이런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이 사시는 동네에서는 연탄 가게, 도시가스 지점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드려야 합니다. 다섯 번째, 자동 신청 시스템을 확대해야 합니다. 작년에 에너지 바우처를 받으신 어르신들은 올해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어르신들이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르신, 작년에 받으셨으니까 올해는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7월부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미리 알려드려야 합니다. 실제로 이런 개선 사항들을 적용한 지역이 있습니다. 경상남도 창원시에서는 2024년부터
어르신들께 직접 전화를 드려서 사용법을 안내해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에너지 바우처 사용률이 85%까지 올라갔습니다. 창원시 담당 공무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전화 드리는 게 번거로웠는데 어르신들이 너무 고마워하세요. 이런 걸 누가 가르쳐 줄 줄 몰랐다고 하시면서 정말 기뻐하세요. 그런 모습을 보면 보람을 느껴요. 이처럼 조금만 더 신경 써드리면 어르신들이 에너지 바우처를 훨씬 쉽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지가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말 필요한 분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까지가 진짜 복지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드만 주고 끝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실제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우시고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기가 힘드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배려와 안내가 필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박순자 할머니처럼 우리 같은 늙은 사람도 쉽게 쓸 수 있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복지는 시혜가 아닙니다. 어르신들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 권리를 제대로 누리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우리 사회의 의무입니다. 반면에 서울시는 사용률이 82%였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훨씬 높았죠.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서울시는 동사무소에서 어르신들께 직접 전화를 드려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어르신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그냥 게시판에 공고문만 붙여놓고 끝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직접 알아서 오기만 기다린 겁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김영수 할아버지, 올해 74세입니다. 할아버지는 3년 전에 에너지 바우처를 한번 받아보셨습니다. 그런데 사용법을 몰라서 결국 못 쓰고 기간이 지나서 사라졌다고 하십니다. 바우처를 받기는 받았는데 어디서 어떻게 쓰는지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동사무소에서는 그냥 받으세요 하고 끝이에요. 그래서 작년에는 아예 신청도 안 했어요. 받아봤자 못 쓸 거 뻔하니까요. 김 할아버지 말씀이 정말 가슴 아픕니다. 받을 수 있는 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받고도 못 쓰는 게 더 억울하다는 거죠.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지 원인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안내문이 없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받으면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해주는 간단한 안내문조차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디지털 격차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바우처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르신들께서는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우십니다. 세 번째, 지자체의 수동적인 태도입니다. 그냥 제도만 만들어 놓고 어르신들이 알아서 오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거나 도와드리려는 노력이 부족합니다. 네 번째, 사용처에 대한 정보 부족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어느 가게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결제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에너지 바우처를 받고도 사용하지 못한 어르신들을 만나보면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바우처를 받긴 받았는데 사용법을 몰라서 그냥 뒀어요. 스마트폰으로 뭔가 해야 한다는데 우리는 스마트폰을 못 써요. 연탄 가게에서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동네 연탄 가게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도시가스비를 낼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내는지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이런 목소리들을 들어보면 문제가 어르신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도를 만들어 놓고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 게 문제인 겁니다. 특히 안타까운 것은 에너지 바우처가 2월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올해 받은 바우처는 올해 안에 사용하지 못하면 그냥 사라집니다. 내년으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억울합니다. 몰라서 못 쓰고 못 쓴 돈은 그냥 사라지고 이게 바로 몰라서 못 쓰는 게 제일 억울하다는 어르신들의 목소리입니다. 정부에서는 매년 예산을 세우면서 올해는 몇 가구를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라고 발표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중 30%는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추운 겨울에 난방비 걱정하시는 어르신들, 더운 여름에 에어컨 못 켜시는 어르신들의 문제입니다. 복지는 만들어 놓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 분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까지가 진짜 복지입니다. 이제 어르신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어떻게 신청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청하는 방법. 에너지 바우처 신청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주민센터에 직접 가시는 겁니다. 주민센터는 동사무소라고도 부르죠.
어르신들께서 가장 익숙한 방법입니다. 주민센터에 가실 때는 신분증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복잡한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거의 7개월 동안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 서두르지 마시고 편한 시간에 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복지로라는 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께서는 인터넷 신청이 어려우시니까 가족분들이나 이웃분들에게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작년에 에너지 바우처를 받으신 어르신들은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따로 신청하러 가실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여름에 사용하는 방법. 여름 바우처 사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신청만 하시면 끝입니다. 7월부터 9월까지 나오는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시면 바우처 금액이 자동으로 빠져 있습니다. 어르신께서 따로 하실 일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7월 전기요금이 15만 원이 나왔는데 바우처가 10만 원이라면 어르신께서는 5만 원만 내시면 됩니다. 나머지 10만 원은 정부에서 대신 내드립니다. 만약 바우처 금액이 전기요금보다 많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전기요금은 8만 원인데 바우처가 10만 원이라면 어르신께서는 전기요금을 한 푼도 안 내셔도 됩니다. 그리고 남은 2만 원은 다음 달 전기요금에서 빼줍니다. 혹시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바우처가 빠진 게 보이지 않으시면 한전에 전화해서 문의해 보세요. 전화번호는 국번 없이 123번입니다. 세 번째, 겨울에 사용하는 방법. 겨울 바우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시가스비로 사용하는 겁니다. 도시가스 고지서가 나오면 바우처 카드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도시가스 회사 지점에 가셔서 에너지 바우처로 가스비 내려고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연탄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연탄 가게에 가셔서 에너지 바우처로 연탄 사려고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연탄 가게 사장님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등유로 사용하는 겁니다. 등유를 파는 곳에서 바우처 카드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LPG 가스로 사용하는 겁니다. LPG 가스통을 바꾸실 때 바우처 카드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겨울 바우처를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바우처 카드를 가져가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신분증도 함께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바우처 카드 사용법을 모르시거나 문제가 생기시면 에너지 바우처 상담센터에 전화하세요. 전화번호는 1600-3190입니다.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 중요한 점들. 첫째, 바우처는 2월되지 않습니다. 2025년에 받은 바우처는 2026년 5월 25일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받으시면 꼭 사용하세요. 둘째, 바우처는 현금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에너지 비용에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바우처 카드를 잃어버리시면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셔서 바우처 카드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넷째, 2025년부터는 여름 바우처와 겨울 바우처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1년치를 한 번에 받으시고 언제든지 원하실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부산에 사시는 최영희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년에는 바우처 사용법을 몰라서 못 썼는데 올해는 주민센터에서 자세히 가르쳐줘서 잘 쓰고 있어요. 여름에 에어컨 틀어도 전기요금 걱정이 없어서 정말 좋아요. 겨울에도 난방비 걱정 없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 할머니처럼 에너지 바우처를 제대로 사용하시면 1년 내내 냉난방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어르신들의 권리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신청하세요. 그리고 받으시면 꼭 사용하세요.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지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정부가 베푸는 시혜가 아닙니다. 어르신들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평생 우리나라를 위해 일하고 세금을 내신 어르신들께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국가가 마련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워하거나 미안해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어르신들께 부탁드립니다. 먼저 주변의 다른 어르신들께도 이 정보를 알려주세요.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이웃 어르신들과도 나누어 주세요. 에너지 바우처라는 게 있대. 우리도 받을 수 있다더라.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세요.
둘째, 받기만 하고 끝내지 마세요. 바우처를 받으시면 반드시 사용하세요. 사용법을 모르시면 주민센터나 상담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1600-3190번입니다. 셋째, 자녀분들이나 가족분들께도 알려주세요. 어르신 혼자서 어려우시면 가족분들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지자체에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제도는 만드는 것이 반이고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 나머지 반입니다. 어르신들이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절차보다는 간단한 방법을, 디지털보다는 아날로그 방식도 함께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춘 친절한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여름, 시원한 겨울을 보내시는 것은 어르신들의 기본 권리입니다. 전기요금이나 난방비 때문에 움츠러들지 마세요. 당당하게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시고 사용하세요.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을 더 세심하게 챙기는 사회가 되기를, 그리고 모든 어르신들께서 편안하고 따뜻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